무감각해. 그걸 어떻게 교정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였거든. 스스로가 얘기를 했고, 단순히 음식만 바꿔서 되겠냐 이거야. 이런 분들이 단순히 맨발 걷기만 해서 되겠냐 이거야. 운동만 한다고 되겠냐 이거야. 이 PD, 우리가 암 치료 컨텐츠로 지금껏 많은 영상을 촬영했잖아. 그리고 이 PD는 실제로 암 환자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질문도 나눠보고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체감했잖아. 이 PD가 생각하기에 암 환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 것 같아? 아무래도 뭐 음식이나 식습관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러거든. 이 자리에서 환자분들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거의 10중 8구는 대부분의 이제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지 말아야 돼요, 건기식 뭐 먹어야 돼요, 집에 가서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다 그런 얘기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좀 심하게 말해서는 나머지 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뭘 것 같아? 치료인가요? 뭐 면역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 이거는 진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음식 먹고 싶은데 그거 막 참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도 아니야. 집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 내가 이제 환자 상담을 할 때 보면은 환자가 이제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환자한테 꼭 질문하는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은 환우분, 암에 왜 걸린 것 같아요? 이거든. 그럼 환우분들이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원장님, 저는 진짜 도무지 모르겠어요. 짚히는 게 없어요. 저는 원래가 뭐 육식을 별로 안 하고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 때문에라도 항상 집밥해서 먹었고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암이 없고요. 좀 뭐 유전력도 없어요. 제가 직장이 뭐 또한 가스를 마시거나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전업주부였거든요. 도무지 저는요, 짚히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가족으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내가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그 스트레스가 제일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암에 생긴 게 가장 큰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대단히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환자분이 스스로 자기가 암에 생긴 원인이 이 환경에서, 자기 직장에서, 가족에서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 이 환자가 진단받고 결국엔 대학 가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으로 그대로 들어가. 나한테 스트레스 줬던 남편 그대로이고 나한테 스트레스 줬던 남편의 시부모님 그대로이고 시누이 그대로이고 아우 사고 치는 예쁘긴 하지만 내 새끼 그대로이고 만약에 직장 다니면은 직장에 나 스트레스 주는 상사 그대로야. 그 쿵쾅거리는 윗집 그 발소리 쿵쾅거리는 그 인간도 그대로야. 이사도 안 가요. 내가 어떻게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어. 그거 따지고 보면은 바뀐 길도 없는 거야. 근데 환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때? 무감각해. 그걸 어떻게 교정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스스로가 거기에서 암이 왔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인터넷에 찾으면서 유튜브 찾으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지, 건강기능식품 뭐 먹어야 될지, 뭐 맨발 걷기 어떻게 해야 될지, 황토길은 어디지? 막 찾고 있거든. 물론 다 중요한 행위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그 스트레스였거든. 스스로가 얘기를 했고 단순히 음식만 바꿔서 되겠냐 이거야. 이런 분들이 단순히 맨발 걷기만 해서 되겠냐 이거야. 운동만 한다고 되겠냐 이거야. 내가 암이 생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건데 그거는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것들만 건드렸을 때 치료가 잘 되겠냐 이거야. 내가 환자에게 꼭 얘기해 주는 게 이거거든.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환자는 환자 티를 내야 돼. 가족들에게 나 힘들어 나 아파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암이라는 게 얼마나 중한 질환인지를 인식을 시켜야 돼. 내가 비록 초기이건 중기이건 진행암이건 상관없어. 다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재발이 되면은 다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호자가 가족이 암 환자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치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돼. 그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쉽진 않겠지만 노력은 무조건 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야. 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 뭐 초기에는 이제 가족분들도 일정 부분 부부싸움 한 기억도 막 떠올리면서 죄책감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좀 바뀌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발장 도루묵 돼서 과거 그대로 돌아가고 또 부부싸움 나고 또 환자는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을 찾아야 돼. 그래서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학창 시절이 됐건 대학 시절이 됐건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열심히 결혼해서 아기 낳고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잊었던, 할 수 없었던, 돈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나한테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그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그게 뭐 등산이 돼도 되고 그냥 떠나. 일주일에 몇 번씩. 아니면은 막 꽃을 좋아하면 화분을 막 사. 그래서 나만의 정원을 그냥 만들어.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내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공간에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돼. 필요 없어. 애기건 뭐건 알아서 크니까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해보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고 악기를 하나 다루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 뭐 춤바람 나도 돼.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씩 몇 시간씩 만약에 학원을 가서 배워야 된다라면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오기만을 막 기다려지는 막 이런 감정이 있잖아. 그리고 그걸 할 때는 병이고 뭐고 스트레스고 다 있고 너무 즐거운 그런 무언가를 꼭 발견해야 돼. 그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쉽지 않은데 나한테 암 환자인 나한테 시간과 돈을 많이 써야 돼. 과거에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내 입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이라도 좋은 게 들어와야 돼. 비싼 게 들어와야 돼. 과거에 우리가 요리를 했을 때 뭐 생선 요리하면은 가운데 토막 남편이랑 아이들 주고 남은 음식 마치 잔반 처리하는 것처럼 내가 그거 먹고 뭐 옷을 사도 여기는 좋은 거 브랜드 사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정말 쉬운 거거든. 어렵지 않은 거거든. 그리고 그러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 우리 환우분들은. 만약에 가족분들이 나의 이러한 변화된 삶을 이해를 못한다. 그거는 정말 가족이 아니야. 남들보다도 못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이걸 못하거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가족분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나의 치료에 있어서 가족의 도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찾으러 떠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보다도 훨씬 더 큰 행복이 일주일 내내 나한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입속에서 항상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